상대성 이론 15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공지를 했는데 시험에 관해서 혹시 아직 확인 안 한 사람은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고요. 이제 최초로 보는 온라인 시험인데 나도 이런 거를 다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정규 시험보다 일단 조금 줄였어요. 한 절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는 뭐 한 두 문제 정도, 물론 서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도어 문제만 낼 생각이고, 그러니까 퀴즈의 2배, 정규 시험의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지사항 자세히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오픈북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로 그 E equal MC 스퀘어의 의미에 대해서 따져봤죠. 물론 그 전에 이미 모멘텀 포벡터의 제로스 컴포넌트가 뭐 컨저베이션 된다는 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에너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불분명했죠. 여기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와 MC 스퀘어가 같다는 것을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보였고요. 그러니까 레디에이션이, 그러니까 클로즈 시스템에서 막대기에서 레디에이션이 발생을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서 흡수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가 이걸 유도를 할 수가 있었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에 이제 렐러티브식 다이내믹스 스칼라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 뭐 그래비티일 수도 있고요, 일렉트로매그네티즘일 수도 있고, 물론 진짜로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나중에 다시 할 텐데, 우리가 뉴턴이언하고 비교를 하면 이제 마이너스 V가 붙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쓰면은 뉴턴 방정식과 유사하게 나오는데, 달라지는 것은 그러니까 P 결국은 모멘텀의 변화율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힘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 모멘텀이 달라진 것은 요 앞에 감매라는 벡터가 붙었다는 거고요. 여기서도 역시 에너지의 의미가 나오죠. 그 워크, 일을 이제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정의를 해서 일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일이 결국은 요 안에 일의 변화율이 요것의 변화율에 해당이 되고요.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에너지란 뜻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민코프스키 포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자, 이렇게 갖고 미케닉스 파트를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부터 할 것은 이게 아니. 오늘부터 할 것은 몇 시간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걸 하다 보면 거의 학기가 거의 다 끝나갈 것 같은 생각인데, 그럼 일반 상대론을 못 하잖아요. 이거를 다 해버리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마지막에 몇 주간은 일반 상대론을 해야 되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하겠고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일렉트로다이내믹스, 근데 특별히 이제 로렌츠 코벨, 그러니까 스페셜, 얘가 이제 어떻게 뭐냐면은 핵심은 저기 전자기학과 이게 스페셜 렐러티비티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다루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이걸 할 거고요. 이걸 하려고 하는 거고.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다뤄야 될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최소 2주, 길면 4주 정도. 뭐 나도 뭐 첫 번째 강의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 이게 뭘 하냐, 처음에 약간의 인트로덕션을 할 건데, 이게 오늘 할 내용인데, 여기는 자 이거 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바로 이게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할게요. 근데 아무튼 스페셜 렐러티비티하고 일렉트로매그네티즘 원래부터 잘 맞아요. 구조적으로 잘 맞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렌츠 폴스,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기학에서 배운 로렌츠 폴스하고 그 맥스웰 이퀘이션. 사실 이걸 알면 전자기학을 다 안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는 디테일일 뿐이고, 이 안에 안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자기학. 사실은 로렌츠 폴스 이퀘이션 하나랑 맥스웰 방정식 그 4개, 뭐 어떻게 카운트하느냐에서 개수가 달라지지만 4개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 전자기 현상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방정식 5개로.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좀 더 우아하게, 소위 말하는 코베리언트 라그랑 뭐라고 쓴 거냐, 코베리언트 라그랑지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명확해질 거고요. of charged particle, 차지 하나에 로렌츠 폴스를 받는 게 charged particle이니까, charged particle이 이제 이 일렉트릭 필드하고 이제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이제 좌우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물론 이퀘이션 모션이 나오겠죠. 그 내용을 뭐 또 한두 시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요 단원을 최종적으로 소위 말하는 필드 텐서, F 뮤라고 쓰는, 사실은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 컨비네이션, 이런 게 왜 필요한, 왜 도입이 돼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맥스웰 이퀘이션을 다시 이 형태로 쓸 겁니다. 텐서 폼으로 뭐 이런 내용을 할 텐데, 자,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자, 오늘 일단 그 첫 단계로 이거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무엇이냐, 첫 단계로 요 인트로덕션, 약간의 인트로덕션을 할 텐데,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자, 일단은 이게 무슨 일렉트로마그네티즘하고 전자기 현상이랑 전자기학과 그 특수 상대로는 사실 컨시스턴트해요. 컨시스턴트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학과 뉴튼의 미케닉, 클래시컬 미케닉스, 뉴트니안 미케닉스라고 할까요? 뉴트니안 미케닉스는 서로 서맞지 않아요. 서로 상치돼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것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만 보면은 명확해지는데, 웨이브 이퀘이션이요. 자, 웨이브 이퀘이션, 여러분들이 그 전자기학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배웠겠죠. 2학년, 3학년
법칙까지 배우니까 물론 기억을 다 하느냐는 다른 문제지만 전자기학을 쭉 하면은 이제 뭐 처음에 일렉트로스테이틱스, 마그네토스테이틱스 하다가 패러데이랑 법칙이라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매그네틱 필드의 변화가 시간에 대한 변화가 일렉트릭 필드를 인듀스하고 거기에 대응되는 법칙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밝힌 게 막스웰이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면 역시 매그네틱 필드가 인듀스되고, 두 개를 합쳐보면 웨이브가 나오는데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이퀘이션이 다음과 같이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거 혹시 전혀 모르면 다시 보시면 되고, 어떤 그라디언트 스퀘어가 아니지, 그라디언트 도트 그라디언트 라플라시안, 얘가 어떤 f라고 하는 함수가 이게 0, 이걸 만족을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물론 f는 일렉트릭 필드의 성분일 수도 있고요, 이 I 또는 이제 매그네틱 필드의 성분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좀 간단히 생각을 하기 위해서 x축을 여기 z라고 써 있는데 x라고 합시다. 이것을 x라고 하고, 그러면 얘가 y가 돼야 되고 얘가 z가 돼야 되지. 자, x 방향으로 진행하면 일렉트릭 필드는 물론 여기에 이 방향으로 이제 향하게 되고, 매그네틱 필드는 이쪽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좀 간단하게 쓰면 얘를 웨이브 이퀘이션이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죠. x 제곱분의 마이너스 c 제곱 라운드 t 제곱분의 라운드 제곱에 f는 0 이렇게 되고요. 얘를 뭐를 먼저 하냐면, 얘가 이제 뉴턴 역학과 잘 맞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사실은 이게 빛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빛의 속도가 모든 프레임에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 이미 이 방정식 안에 있겠죠.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따져볼 텐데, 그러니까 이제 뉴턴 역학하고 맞지를 않아야 되는 거죠. 그걸 직접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정식 요거를 우리가 1번이라고 할까요? 1번 방정식을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 다른 게 아니라 이게 x, y, z 좌표계인데, 또 다른 좌표계가 보면은 앨리스가 보면은 앨리스는 이제 이런 새로운 좌표계를 그릴 텐데, 얘는 이제 u라는 속도로 x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x 프라임은 x 마이너스 u의 t, 그 다음에 t 프라임은 그냥 t. 이게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자, 그럼 얘가 웨이브 이퀘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웨이브 이퀘이션 구하려면 이런 걸 해야 되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라운드 x 스퀘어랑 라운드 t 스퀘어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이걸로 바꿔놓냐, 새로운 변수로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는 새로운 변수로 바꾸면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 프라임 한 다음에 이렇게 쓰고 체인룰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프라임의 라운드 t 프라임의 라운드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라운드 t분의 라운드 이것도 해야 되죠. 자, 이것도 물론 똑같은 방식으로 체인 룰이 적용이 될 테니까 여기서 x 대신에 t만 들어가면 되죠. t 이렇게 쓰고, 자, 이거를 보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x 프라임은 1, 얘는 1이고요. 이 값은 그 다음에 라운드 x t 프라임하고 x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얘는 0.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그대로, 사실 공간 미분은 그대로 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라운드 t의 라운드 x 프라임이 얘가 뭐냐면 마이너스 u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 그렇죠? 마이너스 u가 나오고 요 값은 1.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마이너스 u의 라운드 x 프라임 분의 라운드 더하기 라운드 t 프라임 분의 라운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다 넣으면 되는데, 그죠? 이제 이걸 다시 쓰면 이걸 이제 x 프라임 t 프라임에 대해서 다시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넣으면 x 제곱 대신에 뭘 넣어야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이거 대신에 잠깐 좀 자락하고, 이거 대신에 뭘 넣어야 되냐면 그냥 아니 간단한 거 그대로 해도 되는데 그렇구나. 라운드 x 대신에 라운드 x 프라임 제곱이 들어오면 되죠. 그렇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요 항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요 항은 우리가 이렇게 쓰면 요거 대신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를 이제 바꿔서 쓰면은 여기다 c를 하나씩 붙여줍시다. c를 하나씩 붙여주면은 c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에 요걸 제곱을 해야 되잖아요. 자, 요걸 하는 대신에 요걸 하면 되죠. c 제곱 앞으로 그냥 끄집어내고 이 라운드 t의 제곱분의 요걸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하면 되지. 색깔 다시 바꾸고 F는 0. 자, 그래서 풀어보면은 일단 뭐 이게 저거 원래 폼이랑 같지 않은 건 분명하죠. 원래 폼이랑 같지 않은 건 분명한데 어쨌든 풀어보면은 라운드 x 프라임의 제곱에 뭐가 새로운 게 붙고 여기에 그냥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c분의 2의 제곱이 나오는 c제곱분의 u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배의 c제곱분의 2 이외에 이런 게 하나 나오고요. 크로스 텀이 일단 크로스 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얘는 그대로 뭐 하나가 나오고, 그쵸? 요거의 전체의 앰플리튜드 변화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웨이브 이퀘이션이 인베런트하지 않다. 그러니까 뉴턴 역학과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갈릴리안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빛의 속도가 바뀌잖아요, 당연히. 이거 맞지를 않는 거죠. 이 웨이브 이퀘이션은 따라서 웨이브 이퀘이션은 형태가 바뀌죠. 다른 말로 하면 솔루션도 방향마다 바뀌는 거죠. 방향마다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퀘이션 이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좀 더 일반적으로 그냥 원래 거를 쓰면 여기서 y제곱 z제곱은 안 변하니까 다루질 않았을 뿐인데 요거는 이거는 갈릴리안 인베런트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뉴턴 역학과 맞질 않는 거죠. 맥스웰 방정식이. 그러니까 이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온 웨이브 이퀘이션이 그 뉴턴 방정식과 뉴턴 역학과는 부합하지 않는 거고요. 물론 맥스웰 방정식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자 그러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되죠.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그 x 프라임이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거를 적용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t 프라임이 감마에 사실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ct-ux 그냥 원래대로 헷갈리니까 t-c제곱분의 u의 x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인베란트가 보일 수가 있는데 직접 해보시고요. 직접 해보시고 사실은 이걸 이렇게 계산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얘를 퍼펙트 형태로 쓰면은 사실은 x 뷰가 컨트라베런트 벡터가 x 하고 x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ct가 먼저 나오지. ct의 x 이렇게 되고요. x, y, z. 물론 이제 x 뮤는 이거에 마이너스가 붙는 게 되는 거고, 물론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는 질문도 나왔었죠.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 미분 오퍼레이터도 사실 그라디언트 제곱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라운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라운드 y에 대한 두 번 미분 그 다음에 z에 대한 이걸 한 거잖아요. 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얘를 스칼라 프로덕트 형태로 쓰려면 얘가 이렇게 되죠. 한 번은 사실은 이 경우는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똑같은데 한 번은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스칼라 프로덕트 형태로 쓰면 그라디언트 두 개의 스칼라 프로덕트잖아요. 이건 사실은 뭐냐면은 라운드 x i분의 라운드랑 그 다음에 라운드 x i의 같은 성분끼리 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 스퀘어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해보면 성분별로 해보면 자 그리고 C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라운드 x 제로분의 라운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마이너스의 c 라운드 t의 c제곱에 이거를 우리가 이런 스칼라 프로덕트 형태로 쓰면은 라운드 x0 라운드 x0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그렇죠? 따라서 이 라플라시안에다가 이걸 쓴 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포벡터 형태로 쓰면 앞에 거는 스페이셜 컴포넌트에 대한 거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타임 컴포넌트에 대한 두 번 미분, 위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스칼라량이죠. 결국은 이게 뭐랑 같으냐면 결국은 포벡터에 대한 스칼라죠. 따라서 웨이브 이퀘이션이 어떤 형태로 써야되냐면 웨이브 이퀘이션이 이렇게 코베리언트 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베리언트 하지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써지는 거죠. 어떤 f라는 펑션이 있어서. 그렇죠. 자, 따라서 이거는 얘는 로렌츠 인베리언트 한 것이 분명하죠. 해보나 마나 스칼라량이니까. 왜냐하면은 얘가 스칼라기 때문에. 물론 미분한 거지만 스칼라 오퍼레이터라고 부를까요? 그쵸?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거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볼 필요 있어요. 내가 여기서는 생략을 했지만 직접을 해보시고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매우 간단한 형태가 되고요. 웨이브 이퀘이션은 포벡터 형태로 쓰면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처럼 되죠. 그러니까 사실 같아요. 4차원 그 시공간의 민코프스키 스페이스에서의 라플라시안 이퀘이션이 결국 웨이브 이퀘이션과 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것이 물론 형태는 뭐 어떻게 쓰든지 간에 웨이브 이퀘이션이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은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유도가 되고요. 전자기학. 그 다음에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냐면 맥스웰 방정식이 어떤 것이냐면 분명히 스페셜 렐러티비티하고 서로 부합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은 태스크가 뭐냐면 맥스웰 방정식도 물론 포함해서 how to make make라는 게 how to 그러니까 우리 명백하게 보이는 거죠. how to show라고 합시다. 이 로렌츠 폴스 이퀘이션이랑 일렉트릭 폴스하고 마그네틱 폴스가 있는 그 다음에 맥스웰 방정식이 이것들이 어떻게 스페셜 렐러티비티랑 잘 맞아 떨어지냐. 다른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로렌츠 코베리언트한지 하게 만들 수 있는 건지 메이크 쓰고
하가 필요 없지. 로렌츠 코베련트. 자,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